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오늘은 이마트의 사업보고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 사업보고서에 와보면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사업보고서를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 주권 상장법인이고 회사명은 공식적으로 주식회사 이마트, 대표이사는 강희석 대표님이고, 서울 성동구 뚝섬로, 여기 성수역 근처거든요. 여기에 이마트 본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로마자 1번 회사의 개요 부분부터 보면은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이마트고, 설립일자는 2011년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에 여기 조금 작은 글씨로 넣어놨는데, 신세계라는 이제 그룹 있잖아요. 신세계 그룹에서 대형마트 사업 부문으로 원래 이마트가 있었는데, 요거를 분할해서 이마트라는 별도 법인을 새로 세웠습니다. 2011년에. 그래서 이마트는 요때 세워진 회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서울 성동구 여기 성수역 근처에 본사가 있고 당연히 중소기업은 아니다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면 이제 주요 사업이 어떤 게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밑에 표부터 보면은 유통, 호텔, 리조트, 식음료, 건설, 레저, 해외 사업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말하고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2011년에 분할한 뒤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158개의 이마트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사업부도 분할해서 온라인 쇼핑에도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종속회사들은 뭐 이마트, 그 다음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슈퍼죠, 요거는. 이마트24 편의점, 그 다음에 SSG닷컴 온라인 쇼핑몰이고, 그 다음에 이거 신세계 프로퍼티는 스타필드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 다음에 스타필드 청라, 고양, 창원 이렇게 별도 법인으로 나와 있는 스타필드가 있고, 프로퍼티에서 운영하는 스타필드가 있고, 그 다음에 동서울에 개발하고 있는 것도 있고, 호텔은 신세계 조선호텔, 식음료는 신세계 푸드, 건설 신세계 건설이고요. 그 외에 이제 해외 사업은 베트남이랑 나머지는 다 미국입니다. 네, 어쨌든 이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와서 보면은 이제 신세계 그룹에 속한 회사죠, 이마트는. 총 계열사는 41개 정도가 있고, 상장법인은 신세계, 이마트,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신세계 인터내셔널 정도 이제 유명한 회사들이 있고, 미상장법인은 신세계 조선호텔, 그 다음에 스타벅스 신세계에서 하시는 건 다들 아시죠? 그 다음에 좀 유명한 회사가 뭐 이마트 에브리데이, 스타필드 하남 이런 회사들도 있고, 신세계 고속버스 터미널도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거. 여기 서울에 있는 가장 큰 터미널인데 이것도 신세계에서 운영하시는 거 다들 아실 거고, 그 외에 스무디킹 코리아, 그 다음에 까사미아 이런 가구 회사까지 신세계에서 운영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연결 대상 종속회사, 이 사업 보고서에서 이마트와 같은 회사로 판단되는 종속회사에 속한 회사들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뭐 크게 좀 덩치가 큰 회사들 보면은 신세계 프로퍼티 이제 자산이 2조, 그 다음에 SSG닷컴도 자산이 2조 정도 되고요. 그 외에는 뭐 신세계 건설도 좀 규모가 있고, 신세계 푸드, 그 다음에 에브리데이 이 정도가 규모가 좀 있는 회사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신세계 프로퍼티는 아까 스타필드 운영하는 회사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 개의 스타필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 규모가 좀 큰 편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돈을 빌려가서 얼마나 잘 갚느냐를 말하는 지표인데요. 신용평가는 보시면은 AA 급, AA 플러스, 그 다음에 신종자본은 후순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한 노치 낮은 AA 제로가 되는 거고, 계속 AA 플러스를 유지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AA 플러스면은 제일 높은 등급 트리플 A의 바로 밑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마트 정도면은 아주 믿을 만한 기업이다. 돈을 빌려가서 거의 무조건 갚는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서 이제 배당에 관한 사항 부분에 오면은 주당 현금 배당금은 2,000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17년에 이제 17년이거든요. 이때가 1,750원이었는데 18년, 19년에는 조금 늘려서 2,000원씩 배당을 하고 있고, 배당 수익률은 계속 높아진 걸 보면은 주가가 18년 대비 19년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은 23%로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고 뭐 적정한 수준으로 배당을 하고 있고, 오히려 더 높일 여력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배당 성향이네요. 네, 넘어가서 이제 로마자 2번 사업의 내용 부분에 왔습니다. 사업의 내용에서는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봤던 표예요. 유통업, 호텔 리조트, 식음료, 건설 레저, 해외 사업 이렇게 하고 있고, 각각 계열자 회사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유통업 부분에서 이제 대형마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형마트, 우리나라 대형마트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를 보면은 17년에 33.8조로 정점을 찍고 18년, 19년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1%, 3% 감소를 했고 19년은 그래서 32조 정도의 시장을 이제 만들고 있구나 대형마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15년이 마지막 데이터인가 봐요. 애들이 15년까지밖에 안 넣어놨는데 이마트가 1등이죠.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대비해서 마켓쉐어를 1등을 가져가고 있고 지금도 뭐 19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45%면은 뭐 절반은 안 되지만 그래도 1등 기업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중에 1등이라는 거죠. 네, 넘어가서 이제 슈퍼마켓도 하잖아요. 이마트 에브리데이라고 해서 슈퍼마켓도 하는데 시장 규모가 44조예요. 뭐 물론 18년 대비 지금 많이 줄긴 해서 44조인데 아까 앞에서 대형마트는 32조였잖아요. 대형마트는 32.4조였는데 대형마트보다 슈퍼마켓 시장이 훨씬 더 큰 시장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편의점 시장 규모는 19년에 25조로 뭐 편의점이 지금 보면 엄청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14%, 9%, 5%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뭐 성장률 자체는 떨어져도 어쨌든 대형마트나 슈퍼는 감소하는 거에 비해서 유통업의 미래는 편의점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아직까지 그 규모가 대형마트나 슈퍼에 비해서는 작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쇼핑 부분을 보면은 매출액이 135조예요. 이미 뭐 마트, 슈퍼, 편의점 다 합친 것보다 온라인 시장이 더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성장률 자체도 어마어마합니다. 20%, 19%. 이게 어떻게 쉽게 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믿을 만한 자료라고 생각한다면 온라인 쇼핑 시장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게 맞구나. 왜냐면 성장률도 높고 이미 마켓 그 크기도 훨씬 크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든 배팅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업 부문별 요약 재무 현황을 보면은 그래서 유통업 아까 말했던 이제 대형마트, 슈퍼, 편의점,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 이런 걸 포괄하는 유통업 부분이 여기 이마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업 부분이겠죠. 자산 규모도 21조가 넘고 영업이익도 1910억 정도를 달성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영업이익과 매출을 달성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뭐 비중 자체는 뭐 계속 늘긴 했는데 이게 여기가 잘해서 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익은 줄었거든요. 근데 다른 부분에서 좀 더 못했다 보니까 이렇게 비중 자체는 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좀 탄탄하게 이익을 내는 부분이 식음료 부분이랑 건설 부분 요 정도가 있겠네요. 그리고 기타 부분은 이제 조정하는 거고 합계해서 총 자산 21조, 매출 19조, 영업이익 1,500억 정도를 달성하고 있는데 17년만 해도 5,800억이나 영업이익을 내던 회사가 이렇게 확 줄어들었어요. 요거는 이따 재무제표 말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회사가 뭐 장사가 안 돼서 이런 게 아니고 각종 뭐 회계적인 이슈들의 변경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영업설비 등의 현황에서 이 회사는 유통회사잖아요. 그럼 영업설비가 뭐겠어요? 유통 매장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마트 점포가 아까 150개가 넘는다 했는데 그 점포들 다 적어놨는데 제가 다 가져올 수는 없어서 크기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마트도 이제 자기가 직접 보유해서 운영하는 매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임차 자기가 건물을 안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 들어가서 운영하는 매장도 있는데 뭐 섞여 있는 매장도 있고요. 보면은 소유하고 있는 매장 중에 장부가 가장 큰 지점은 김해점입니다. 경상남도 김해에 있는 이마트 김해점이 장부가의 기준으로 가장 큰 매장이고 그 다음에 위례에 있는 트레이더스, 일산 킨텍스에 있는 이마트, 부천에 있는 트레이더스, 성남점, 뭐 부산 명지점, 광교점 이 정도가 굉장히 큰 이마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작은 지점들은 경기도 광명, 그다음에 동대문 이문, 광주 동광주점 이런 점들은 좀 많이 작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 임차 섞여 있는 매장이 있는데요. 보시면 뭐 제주점들이 좀 그런 편이고 그 외에도 뭐 몇 개 매장들이 있긴 한데 뭐 별로 없어서 이건 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임차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왜냐면은 이따 나올 회계 기준에서 요 임차하고 있으면은 임대료를 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거를 뭐 부채로 바꿔가지고 지금 좀 회계 장부가 좀 많이 망가진 상태인데 그것 때문에 이 임차 매장들이 얼마나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임차 매장에서도 수원점 이런 것들은 임차 매장인데 규모가 굉장히 크죠. 79,000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한 2만 평이 넘습니다. 2만 평이 넘는 그런 매장인 거고 반야월점도 한 2만 평 가까이 되고 반면에 수서점, 신월점 이런 것들은 좀 작은 매장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이마트뿐만 아니라 이마트 에브리데이 슈퍼나 편의점 같은 것들도 이제 자산으로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뭐 소유 임차 섞여 있는 매장들도 있고 임차하고 있는 매장도 있어서 슈퍼 부분이 총 한 장부가액으로 한 900억 정도 되고
편의점 부분은 이제 소유하고 있는 건 없고 다 100% 임차하고 있어서 대충 한 32,000제곱미터 정도를 총 편의점을 임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이고 스택 프로퍼티 이제 신세 스타필드라고 했죠 제가 아까. 코엑스, 위례, 부천, 명지점 가지고 있는데 총 임차 면적이 31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0만 평 이렇게 되는 면적을 스타필드 4개가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타필드 고양도 있는데 여기도 한 70만 70만이 아니고 7천억 정도의 장부가액을 가지고 있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뭐 아까 앞에서 보면은 이마트는 총 자산 규모가 요 매장 가치만 해도 7조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해서 뭐 스타필드 고양만 해도 7천억 정도가 되니까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매장의 부동산 가치가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신규 지점들의 신설 계획도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개장 시기가 2020년이에요. 웬만한 거는.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에서는 다 이제 개장을 한 매장들이고 21년 예정인 부산 연산, 여기 부산 시청역 근처인 것 같은데 여기 트레이더스만 앞으로 10매장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로마츠 3번 재무에 관한 사항 부분에 왔는데요. 여기 이제 재무제표들인데 뭐 숫자를 대충 쭉 보면 자산이 2019년 기준으로 21조, 내일 축 많이 늘어 있는 거고, 부채도 많이 늘었어요. 여기 10조, 7조에서 10조로 늘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임대를 하고 있는 매장들의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거를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이거를 부채로 잡았어요. 원래 단순히 비용으로만 잡으면 됐는데 이걸 부채로 잡으면서 부채가 많이 오른 상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자체는 계속 늘었고 영업이익은 5,800억, 4,600억 내다가 1,500으로 확 줄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어쨌든 요거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최저임금 이런 게 오르면서 판관비가 오른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이렇게 많이 줄어든 상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보시면 이제 판관비가 아까 영향을 미친다 했는데 급여 영업이익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판관비 때문이잖아요. 보면은 급여 부분에서 지금 1조 2천억 하던 게 1조 4천억으로 플러스 거의 2,400억 정도가 지금 늘어난 상태잖아요. 영업이익이 한 4천억 줄었는데 여기서 급여가 2,400억 늘었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도 늘고 복리후생비도 늘고 이거 인건비 관련된 비용이 확 늘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 이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최저임금이 이제 몇백원만 올라도 이런 이제 대규모 인력들을 굴리는 유통업계에서는 아주 큰 타격, 비용이 뭐 수천억이 증가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재무제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면은 또 감가상각비가 또 많이 늘었거든요. 여기 3천억 정도 늘었는데 이거는 사용권 자산 상각비라고 해서 요거는 임대를 하면은 임대 계약이 있잖아요. 부동산 임대 계약. 그럼 만약 5년 계약을 했으면은 5년 중에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5분의 1을 까야 돼요. 요 부동산 임대 가치를. 그래서 뭐 정확히 어떻게 산정하는지까지는 이마트가 직접 정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매년 어마어마한 금액을 상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금액이 지금 벌써 한 3천억 이렇게 지금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회계 기준이 변하면서 생긴 거라서 합치면 거의 뭐 한 5천억 이렇게 증가한 건데 이걸 고려하면은 뭐 영업이익이 여기서 뭐 한 3천억 줄었는데 이게 뭐 그렇게 사실 회계 기준 바뀐 거 생각하면은 뭐 나쁜 건 아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급여가 올랐음에도 회계 기준으로 바뀐 3천억을 뭐 거의 커버하는 수준이니까 뭐 이 정도면은 이마트가 나쁘지 않게 장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넘어가서 이제 종속기업별 요약 재무 상태표도 나와 있어요. 뭐 이마트의 연결 실체들인데 뭐 보면은 자산 규모 큰 신세계 프로퍼티가 뭐 여기도 마이너스 내고 있고 그 다음에 SSG닷컴 자산 규모는 큰데 여기도 마이너스 내고 있고 멀쩡하게 돈 벌고 있는 회사가 거의 신세계 건설이랑 뭐 스타필드 고양 요 정도 2개 회사가 다고 나머지는 거의 다 돈 먹는 하마 정도의 느낌이네요. 편의점도 여기 마이너스 내고 있고 제주 소주라는 회사도 있는데 여기도 마이너스 내고 있고 조선호텔도 마이너스 내고 있고 뭐 어쨌든 대부분 다 마이너스고 SSC닷컴은 특히 마이너스 크게 내고 있는데 당연히 온라인에 지금 사활을 걸어야 되니까 프로모션을 해서라도 지금 마켓쉐어를 올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자를 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관계기업이라고 있는데, 아까 보면은 스타필드 중에 뭐 유명한 스타필드 몇 개가 없어요. 하남, 안성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는데, 왜냐면은 이 하남, 안성은 관계기업, 종속기업이 아니라 관계기업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분율 51%인데도 관계기업으로 하는 이유는 보면은 만장일치 규정이 존재해서 이마트가 지분 51%로도 이 회사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단일한 그런 종속 회사가 아니라 관계 기업으로 분류를 해서 지분법으로 순이익을 산정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관계 기업의 리스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스타벅스라던가 뭐 스타필드 수원 이런 것들도 다 관계에서 들어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주석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좀 특이한 게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그러면 이마트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 주식 가치가 꽤 커요. 공정가액이 한 9천억 가까이 됩니다. 이 9천억이 뭔가 싶어서 봤더니 삼성생명 주식을 지분 5.9%나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 5.9%면은 거의 대주주거든요. 엄청 큰 대주주인데 삼성생명이 엄청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5.9% 지분이 8,700억이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만약 주가가 2배가 된다 이러면은 갑자기 한 8천억 벌 수도 있습니다. 이마트가. 물론 뭐 기타 포괄 손익이라서 단기 순이익은 안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주식의 평가 이익을 버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가 2배가 되면 삼성생명의 주가가 2배가 되면 8천억 벌고 반대로 2분의 1 토막이 나면은 뭐 4천억 잃고 뭐 이런 왜곡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마트 재무제표를 혹시 보실 때 나중에라도 요걸 좀 기억해 두셨다가 이게 갑자기 튀면 기타 포괄손익이 튀면 아 요거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삼성생명 주가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주주에 관한 사항 부분에 왔습니다. 주주는 이마트의 주주가 누구냐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이명희 회장님, 정용진 부회장님 요 분들이 이제 오너분들이고 18% 10% 돼 있는데 사실 지금 20년 3분기인가요? 4분기인가요? 이때 지금 이명희 회장님이 정용진 부회장님한테 지분 8.22%를 증여했습니다. 그래서 뭐 상속세 어떻게 내냐 지금 말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증여를 해가지고 지금은 요 분은 10%밖에 안 가지고 있고 요 분이 한 18.55% 이렇게 가지고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최대 주주는 정용진 부회장님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합쳐서 한 28.5% 정도를 오너 일가가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5% 이상 주주 보면은 이제 이명희 회장님, 국민연금, 정용진 부회장님 이렇게 3명이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13%나 가지고 있고 뭐 다른 회사들은 보통 많아야 10%인데 이마트 주식은 엄청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액 주주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고 숫자는 99.96%, 지분율은 54%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부문을 보면요. 이마트에는 이제 유통업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포함하니까 25,0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소속의 근로자도 한 10,000명 가까이 됩니다. 뭐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매장에 물건 갖다 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이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 거고, 매장에 직접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25,000명 가까이 돼서 합치면 이마트에서 일하는 사람이 거의 4만 명에 육박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평균 급여는 아무래도 이제 단순 노동 하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급여는 그렇게 높지 않아서 평균 연에 한 3,700만 원 정도 가져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이제 낮은 연봉 최저시급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저시급이 오르면 아까처럼 급여가 이렇게 수만 명이나 있어서 수천억이 이렇게 팍팍 튀는 거죠. 최저시급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마트 같은 회사들은 최저시급 같은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별 보수 지급 금액이라고 해서 이 이제 임원분들 그다음에 오너분들이 얼마나 월급을 가져가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단위 100만 원이니까 정용진 부회장님은 한 35억 정도 연봉을 받으시고 이명희 회장님은 한 29억 정도의 연봉을 받으셨습니다. 이갑수 대표이사님은 뭐 퇴직을 하셔가지고 퇴직금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50억 정도인데 이 중엔 40억이 퇴직금이었다. 그래서 이마트에서 대표 정도 하면은 퇴직금을 40억이나 받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이마트의 사업보고서를 읽어봤고요. 굉장히 내용이 많고 좀 여러 가지 짚어볼 사안들이 많았는데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